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영상으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해 주실 통화정책국의 김부경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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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부경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먼저 지난해 기준금리 운용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4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국은행은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24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심리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택시장과 환율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5%에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은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통화정책 여건과 기준금리 운용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올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을 보면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전망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했는데요. 향후 전망 경로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을 확대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기준금리는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와 성장 흐름,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요인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운용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일 역시 한국은행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올해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 불균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주요국 재정 상황 변화 등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금융 안정 도모를 위해 먼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선행지표 개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상시 점검 보완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유사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통화신용정책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정책당국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한 경계감도 높은 상황인데요. 외환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마련하셨을까요? 네,
기후 리스크 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기후 변화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담긴 내용 외에도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등 여타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금융기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 지원 체계 구축도 이러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출제도 개선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유사시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여신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평시에도 대출 채권을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에는 어떤 개선 계획이 있나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 공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기존 프로그램들은 도입 당시 취지,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 방식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시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작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강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26년에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도 기자간담회, 금융안정 보고서와 같은 주요 보고서 발간 시 주관위원회 메시지 공개, 대외 세미나 발표 등 금통위원회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는 한편 3개월 내 조건부 금리 전망의 향후 운용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빈도 비정형 데이터 등을 추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 전망 결과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전망 변화,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 목표,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 등을 명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을 수정, 보완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과 변화된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하고 경제 주체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 상세 설명 자료도 새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통화정책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실 계획이시죠? 네, 맞습니다. 코퍼,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가 중거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코퍼 활용도 제고, 지표금리 개혁 세부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통화안정증권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정책 여건 그리고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여러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주제 연구들이 진행될까요? 네, 우선 물가 동학 변화, 외환시장 수급 구조 변화, 부문 간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통화정책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확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올해 윅비 지수에 국채가 편입될 예정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화증권의 선진화, 국제화에 대응하여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의 국제 금융 전문 표준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CBDC 관련 사업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계획도 있을까요? 지난해 실시되었던 프로젝트 한강의 1차 실거래를 토대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용처를 확대해서 2차 실거래를 추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도 진행하여 디지털 화폐 시스템 및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 코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정부 등의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설명해주신 김부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경제, 금융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